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까다롭게 고르는 10분 짧은 입시 밀크티 입시전략팀장 김용하입니다. 오늘도 합격사례 빅데이터 전상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같이 볼 이 학생은 뭐 볼 게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약간 불안한 거는 내신하고 이제 모의고사 봤을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학교가 어딜까 뭐 이런 좀 궁금증은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학생은 어디를 갔는지, 네. 어떤 전략을 썼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예. 뭐 이 학생의 경우를 보면 이제 내신은 전교권이면 틀림없지만 예. 전교에서 최상위는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예. 이과에서도.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전교 20위권 내에서 거의 7, 80%가 이과로 가는 상황에서. 그렇죠. 예. 이 학생은 이제 그 전교 10위권 안에 들어있지만, 그러니까 뭐 정확히 하면 이제 5위에서 7위권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예. 근데 그 이상은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아무리 해도 안 된대요. 예. 근데 이제 모의고사 성적은 이제 그 학교에서 가장, 모의고사는 이 학생이 이제 1등이었습니다. 예. 근데 내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모의고사 수준만큼 올라가지 않는 걸 보면 확실히 내신이라고 하는 시험의 성격과 예. 그 다음에 모의고사 수능이라고 하는 것의 시험의 성격 차이는 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이 학생은 이제 서울대학교를 희망했고요. 예, 자연과학계열을 희망했습니다. 꿈이 좀 크더라고요. 예. 꿈이 뭐 자기는 이제 대학원도 마치고 그 다음에 막스 플랑크로 가서 무슨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몇 살 때 뭐가 돼서 그 귀국은 언제 하고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이 아이가 50대가 됐더라고요. 체계적이에요. 이 아이가 50대 되면 이제 저는 이제 한 뭐 좀 그보다 훨씬 많이 있겠죠. 갑자기 훅 미래로 갔던 친구인데 내신 성적은 뭐 서울대 자연과학 계열의 일반 전형에 충분히 뭐 지원 가능한 적정선에 있었는데요. 모의고사 성적을 쭉 분석하면서 얘는 왜 의대를 희망하지 않을까가 고마웠고요. 전 고마웠습니다. 고마웠다고요? 예. 아쉬운 게 아니라? 예,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탁월한 학생들이 자꾸 이런 자연과학 계열에 도전하고 부딪히고 하는 것들이 고마운데 어느덧 이제 우리가 성적이 좋으면 의대를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대학 가던 시절, 그 다음에 제가 대학 가던 시절을 그 앞 세대와 그 약간 뒷세대까지는 공부를 제일 잘하면 서울대학교 자연계열을 갔거든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 그 사람들의 삶과 그 당시에 의대를 갔던 사람들의 삶이 이걸 가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좋은 직업을 찾아 혹은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 의대 진학을 많이 선호하는 걸 보며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꼭 그렇게까지 뛰어난 학생들이 안 가도 되는데 의대는. 정말로 탁월한 학생들은 자연과학 계열 가서 이 지구와 우주를, 그 다음에 인간을, 그 다음에 인간이 쓰는 모든 자원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학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제 소망인 거고요. 어쨌든 이제 이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정시로도 뭐 충분하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한장 전략이죠. 예,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하나만 쓰는 겁니다. 그 대학. 그 다음에 어차피 정시도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대학 선택에 대한 문제는 구태여. 올해 만약에 수시정지에서 다 실패하면 이 친구는 뭐 재수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고 정시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3장의 원서 기회가 주어지니까 한 장 전략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 놀라운 건 세문경리 특기사항에서요. 서술의 포인트가 탁월입니다. 탁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발표를 시켜도 그렇고 주제 탐구를 시켜도 그렇고 이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이것이 다른 학생들 수준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탁월한지를 이게 굉장히 자주 반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수학 실적도 되게 많았는데 특히 이제 수학, 물리, 화학 부분에서는 대부분 최우수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자기 앞에 자기보다 내신이 좋은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탁월했던 거죠. 넘겨보면 이 친구의 수학 성적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한번 수학 성적표만 나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수학 성적표는 이 친구가 왜 떨어졌을까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네, 좀 차이가 있네요. 네, 이 친구의 수학 성적표는 이 친구가 왜 붙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1학년 1학기와 3학년 1학기 때는 분명히 2등급이죠. 2등급인데
2등급일 때 이 학생의 원점수를 보면 2등급은 2등급인데 1등급이랑 붙어있는 딱 붙어있는 2등급이고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의 수학 내신을 보면 만점이잖아요, 다. 그렇죠. 네. 그럼 저게 이제 중간 기말과 수행을 합친 성적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 친구 수학 성적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나죠. 이 친구는 수학을 잘한다가 아니라 수학을 탁월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도 한번 그 1.24 내신을 가졌던 친구 때도 내가 이게 사례 분석을 하면서 설명했지만 예. 그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89점, 87점, 91점 이런 식의 1등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으로 예. 평가가 된 거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에 탁월한 학생으로 평가가 된 겁니다. 예. 요것이 이제 승부를 갈랐던 포인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학생은 그 흔히 이제 서울대학교가 사용하는 그러니까 표준 편차분의 자기 점수 빼기 평균 점수. 그 이제 보통 이제 Z값이라고 부르는데 이 Z값에서도 항상 이제 유리한 내신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세분능력 특기사항의 기조가 탁월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수학 실적도 대부분 최우상이었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그거에 걸맞게 자기소개서도 자신감이 되게 넘칩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도 이 친구의 1번이 그 굉장히 볼만했었는데 자기가 수학과 화학 시간에 수업 시간에 들었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찾고 테드를 찾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수업 시간에 그 궁금함을 이걸 통해서 해결하고 그걸 이제 다시 보고서로 제출하거나 발표하는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가장 좋아하는 자기소개서잖아요. 궁금증의 출발이 수업이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과정은 수업 이외의 것에서 찾았지만 그리고 그걸 마무리 짓는 형식이 또한 수업이었다. 이런 곳에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학생이죠. 그 이제 이런 학생도 있는데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그 이제 상담을 좀 하다 보면 이제 반수생이나 N수생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 이제 뭐 스카이를 다니다가 다시 자기 의대 가겠다. 이런 학생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입시 전략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일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학생 상담하실 때 좀 어느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춰서 상담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3 때 상담할 적에 미리 못을 박습니다. 확실히 안 갈 거냐. 그러니까 이 학생의 경우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확실히 자연과학 갈 거냐. 후회하지 않을 거냐. 너는 의대를 가도 여기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합격할 것 같다. 심지어는 정시로 너 여기도 될 것 같다.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주고 확실한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1번이고요. 그렇게 보내놔도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학을 다녀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대로 바꿔서 지원하겠다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보통 효를 다 하죠. 이미 앞에서 썼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결국 정시 가능성과 논술 가능성 두 가지에 주목해서 저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도 지원을 하게 되면 수능 체제가 아주 세게 붙어 있는 거. 여기에 이제 주로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요. 아쉽긴 아쉽죠. 오히려 그런 학생보다 뭐 이제 아시겠지만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의 학업 지속률 있잖아요. 1학년으로 입학한 학생이 2학년이 되는 확률이 참 민망하지 않습니까? 상담을 좀 많이 하죠. 많이 찾아오고. 참 민망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은 쓸만한 대학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모든 대학이 다닐 수 없는 대학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해결되려면 과연 어떤 방안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이든지 다 자기의 꿈을 소중하게 인큐베이팅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느끼는 게 저 역시도 사실 그랬지만 본인이 진짜 원하는 진로, 미래에 대한 꿈 이걸 좀 명확히 하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참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수험생활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